2000년대 중반 전 세계에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비의 정체는 바로 태양을 비하고 싶었어. 바로 월드스타 비의 인기가 절정을 이뤘는데요. 비의 물개가 아니고? 물개 같았어요? 예, 예. 네. 특히 수도 방콕에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소문난 비 덕후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아주머니는요, 비가 나오는 드라마, 음악 프로, CF 모두 빠짐없이 죄다 챙겨보며 태국에서 비 콘서트가 열렸다 하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열성적인 응원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 덕후 아주머니는 태국에서 비 커버 댄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비 덕후 아주머니의 마음을 마구 흔든 건 다름 아닌 1등에게 걸려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자동차?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이게 뭔가 비랑 뭐 밥을 먹게 해준다든지 아. 만나게 해준 이런 게 아니었을까? 1등 상품은요, 무려 비느님의 얼굴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 VIP석 티켓과 경쟁률이 엄청난 비의 태국 팬미팅에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이 비 덕후 아주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큰아들을 이 대회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안타깝게도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아이고, 됐습니다. 어떡해. 이대로 1등의 꿈이 물거품이 되나 싶었는데요. 이 비 덕후 아주머니에게는 저에게는 또 한 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냐고요? 아주머니는 다리를 다친 큰아들을 대신해 막내 아들에게 대회에 참가하게끔 훈련을 다시 시켰습니다. 막내 아들은 태국의 수많은 비 꿈나무들을 제치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1등 상품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막내 아들은 JYP 연습생으로 발탁이 되면서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막내 아들이 바로 2014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멤버 뱀뱀! 뱀뱀이었습니다. 비 덕후로 시작해서 아들을 JYP 소속의 가수로까지 데뷔시키며 덕후들의 희망이자 우상이 된 뱀뱀의 어머니는요. 여전히 비를 첫사랑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변치 않는 비 덕심을 자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의 마술사, 천재소년 두기. 오늘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내가 할것 오상진은 같아. 3월 때까지 브리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느낌이 좀 그래요. 8, 90년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초등학생들의 마음까지 심쿵하게 만들었던 추억의 미국 드라마 천재소년 두기 기억하시나요?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정말 재밌었죠. 네. 흰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14살의 천재소년 두기. 이 아이는 커서 28년 이후 이렇게 자라납니다. 어우. 이름은 잘 몰랐어도 낯이 많이 익으시죠? 바로 이 배우가 닐 패트릭 해리스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프로듀서, MC, 배우, 작가, 가수 등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MC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 정말 사람들을 깜놀하게 만드는 특별한 덕질,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엄마 매직 닐 패트릭 해리스가 마술과 사랑에 빠진 건 8살 때 미국의 프로 마술사 마이클 스키너의 카드 마술쇼 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문방구보다 마술용품 파는 가게를 더 들락날락거리면서 마술 서적들을 사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조니 카슨의 투나잇 쇼, 제리 루이스의 MDA 텔레톤 등에 출연해서 개인기처럼 마술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저 때가 17살 때거든요. 너무나 놀랍게도 분리마술을 합니다. 저 고난도인데요. 실력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배우 닐의 마술 덕력이 온 미국에 퍼지자 성인이 된 이후에는요. 오프라 윈프리 쇼나 엘렌 드제네러스 쇼 등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서 마술쇼를 할 뿐 아니라요. 이곳이 어디냐? 옛날에 마술사들이 쓰던 골동품 마술 세트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백 년은 좋게 된 것들이죠. 바로 앤틱한 마술 도구를 모아둔 닐의 매직룸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 혼자 덕질부터 여기저기서 덕력을 마구 떨친 끝에 마법예술 아카데미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덕후 대량 양산하는 SF 영드 우주소년 덕짐승리의 금자탑. 지금으로부터 무려 54년 전인 1963년 영국 공영방송 BBC에 첫 방송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방송되고 있는 SF 드라마 우주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시간이동자 주인공 닥터가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타임머신 타디스를 타고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닥터 후인데요. 그 이후에 54년 동안 덕후들의 덕력은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드라마 닥터 후의 덕후들을 부르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후비안. 그리고 후비안들 중에서요.
후비안의 왕, 후비안의 교주라 불리는 사내가 또 있습니다. 닥터 후를 보고 자란 후 진짜 닥터가 됐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덕후죠. 현 12대 닥터 피터 카팔디입니다. 그는 콧질질이던 5살 때부터 닥터 후를 봐온 열혈 팬으로요. 6살 때부터 팬레터를 썼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배우가 되면 닥터 후를 돕고 싶어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네 진짜. 그리고 13살 땐 BBC 직원에게 왜 내 팬클럽이 아닌 다른 팬클럽이 닥터 후 공식 팬클럽이 되냐고요? 이렇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 따지기도 하고요. 직원의 하소연을 듣기도 했죠. 답장을 받았어. 받았죠.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운 열렬한 후비안으로 살아온 피터 카팔디는요. 잘 자라서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영국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선굵은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런 그가 2008년 시즌4에서 단역으로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만 끈질긴 오디션 끝에 2014년 진짜로 닥터 제의를 받게 된 겁니다. 아 박수다 박수. 반세기를 닥터 후만 파고 또 파서 기어이 닥터 역까지 맡게 된 덕업일치의 산 증인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차곡차곡 덕질계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민 배우 사이먼 페그입니다. 7살 시절인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의 첫 서원을 보인 스타워즈 포스터를 우연히 본 뒤 전율이 찌릿찌릿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며 통사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첫 관람을 하게 된 SF 걸작 스타워즈. 그날부로 우주 덕후가 되는데요. 스타워즈 제국역습, 제다이의 귀환, 스타트랙, 에일리언, E.T., 미지와의 조우까지 유년기를 온통 SF 영화와 함께 보낸 사이먼. 최종 꿈을 정합니다. SF 영화를 만들고 직접 연기도 하겠어. 그렇게 덕심 승리를 위해서 스탠드업 코미디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사이먼. 이후에 그가 각본을 쓰고 연기까지 한 좀비 코미디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데이트를 치면서 헐리우드 진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이먼 페그를 눈여겨본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미션 임파서블 3에서 톰 크루즈의 절친 벤지 역할로 캐스팅한 거죠. 그리고 대망의 2009년 J.J. 에이브람스 감독과의 인연으로 스타트랙 더 비기닝에서 엔지니어 몽고메리 스코티 역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SF 영화까지 출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공적인 헐리우드 진출로 스타가 된 이후에도요. 그는 이런 영상을 남길 정도로 덕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이죠. 스타워즈의 패러디 영상입니다. 야, R2D2랑 C3 이 정도면 정말 뼛속까지 우주 덕후 인정하시겠죠? 자, 그리고 2013년 드디어 금자탑을 완성하는 일생일대 일이 벌어집니다. 스타워즈 팀으로부터 캐스팅 연락이 온 겁니다. 오. 자신의 얼굴은 1도 안 나오는 특수분장을 한 보물상 주인 역할, 운카르 역으로 말이죠. 정말 한 우물만 파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당신들을 진정 성공한 덕후로 인정합니다. 아. 일단 이 감독의 유년기 시절의 덕력 프로필부터 읊어드리면요. 자, 영화광 어머니를 따라 4살 때부터 어린이 프로그램보다 영화를 더 먼저 봤고요. 어허. 중학교 때부터는 이미 자신이 구상한 것을 글로 적어내는 이른바 각본 작업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영화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영화 관련 분야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맨해튼 비치에 위치한 비디오 가게의 점원이 된 것이었어요. 관계자죠. 그런데 그냥 계산만 하는 일반 점원이 아니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해박한 영화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비디오를 추천해 주면서 그 업계에선 소위 영화 평론가로 불릴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덕후의 정체는 바로 할리우드 공식 영화 덕후 퀸틴 타란티노. 아, 멋진 사람이지. 저수지의 개들 이후 펄프 픽션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까지 받게 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요. 2004년도엔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까지 맡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로소 정말 영화 덕후로 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그 덕력을 인정받게 되는 월드 성덕 감독으로 등극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이 퀸틴 타란티노의 덕력에는 그만의 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칠갑, 오마주, 성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작품부터 잔혹함을 묘사한 씬을 넣은 저수지의 개들부터 특히 우마 서머니 극중에 싸우는 롱테이크 장면 등 킬빌 1, 2에서는 이 소품으로 무려 450갤런, 약 1,700리터가 넘는 가짜 피가 철철 넘쳐 흘리게 쓰여지면서
피칠감의 정점을 또 찍었었죠. 자, 그의 오마주 덕력 끝판왕 작품 킬빌에서는 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사망 이후의 이소룡 룩을 그대로 이제 오마주를 했고요. 킬빌에서 우마 서먼이 복수를 다짐할 때마다 흐르는 비장한 그 음악. 빙빙. 이 음악이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서 주인공의 복수심이 피어오를 때, 손이 달아오를 때,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잖아. 손가락이 달아올 때 흐르는 음악을 차용해서 쓰인 거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나 한 덕질한다 하는 세계 덕후들도 무릎을 털썩 꿇게 만드는 덕질계 1인자 최고봉 영화 감독이 또 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덕질 스케일부터 보여드리면요. 자, 영화 세트 절대 아니고요. 귀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뭐 여기서 낮잠만 자도 세상 가위는 죄에다 눌릴 것 같은 물건들이 정말 넘쳐나는 곳이지만요. 저기 집이야? 예, 실제 덕질로 덕지덕지한 저 집. 자, 이분이 만든 작품을 읊어드리면 헬보이, 블레이드 2, 퍼시픽 림, 판의 미로, 다크 판타지의 거장으로 불리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입니다. 자, 그 어떤 아름다운 동화도 이 감독 손에만 들어가면 괴작이 되어버리는 할리우드 공인 괴물 덕후인데요. 그 대표적이 바로 약 2억 달러짜리 덕후질로 평가받는 영화 퍼시픽 림인데요. 일본의 특수 촬영물과 고전 애니메이션의 오마주를 소위 덕지덕지 하다 못해 대서양에 담궜다 뺀 영화라도 유명합니다. 그 원천은 바로 덕후 노트와 작업 시리즈 갤러리인 블리크하우스라죠. 그의 상상력으로만 뽑아낸 괴물 끝판왕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이 노트는 늘 끼고 다니면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의 아이디어를 죄다 기록을 해놨다고 하고요. 마치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블랙하우스는요. 그의 소름 끼치는 덕력 게이지를 늘 충전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네요. 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귀여운 게요. 2013년도에 영화 퍼시픽 림 일본 개봉 기념으로 일본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피규어가 많다는 아키하바라에 이 사람이 직접 들린 겁니다. 본인이 이제 피규어 천국 성지순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괴수 장난감을 싹쓸이해 갔다고 합니다. 예. 덕질에 빠져 모두 빠져버려.